아, 그 9페이지. 그 감정평가 이론 있습니까? 1번. 이론인데, 요 1번 있죠, 1번. 있나요? 1번 있죠, 1번. 1번. 요 1번에서 많이 넣으면은 2개 넣을 수도 있고, 보통 1번 용어는 보통 섞어서부터 한 문제 많이 내요. 뭐요? 이 자체를 섞어가지고부터 한 문제 많이 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쉬워요. 되나요? 이 내용 자체는 쉬워요. 답은 뭐 감정평가 액은요 항상 기준 시점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뭐요? 감정평가는 뭘 한다? 기준 시점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사가 뭐요? 항상 기준 시점 뭐요? 에서의 뭐요? 요 경제적 가치 요걸 구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기준 시점 이거는요 요 감정평가액 이 감정평가액이에요. 경제가치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이 되는 날짜 되나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요거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올해 당해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을 구하는 그게 원칙이에요. 뭐요? 원래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도입된 이유가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액 뭐요? 정하려고 생긴 자격증이 감정평가사예요. 되나요? 재산세 뭐? 당해 재산세. 그래서 기준점에 항상 원칙은 뭐다? 원칙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날짜로 한다. 뭐요? 뭘 한다? 가격 조사를 마무리한 날, 완료한 날짜로 한다. 뭘 한다요? 한 날짜로 한다. 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요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뭐요?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 들어오는 날. 요 날짜는 뭡니까? 기준 잡는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뭐요? 뭐라 써놨어요? 밑에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자로 한다. 있나요? 요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게시한 날짜 이런 거 아닙니다. 현장 조사 아닙니다. 무조건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 조사를 끝낸 날. 되나요? 요 날짜는 뭡니까? 기준 잡는 게 원칙이에요. 단, 기준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 할 수 있다. 요거는 예외. 뭐? 요거는 재산세 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안 걸려요. 되나요? 무조건. 가격 조사를 날짜로 한다. 밑에는 단순니까 그냥 처음 보면 돼요. 되나요? 예외. 할 수는 예외. 그 다음에 시장가치란, 시장가치 있죠? 시장가치 있습니까? 봐야 되고, 뭐요? 1번에 2항 한번 별표 쳐놔야 되고. 별표 쳤죠? 별표 쳤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요? 2번에 있습니까? 시장가치가 나왔어요. 뭐요?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냥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되는 가액이에요. 뭐요? 성립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런데 가능성에다가 체크해놔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때 원칙은 또 뭐예요? 원칙은 시장가치예요. 뭐요? 시장가치예요. 그럼 경제가치는 두 쪼개지는 거예요. 뭐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있어요. 뭐요? 외의 가치로 나눠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 시장가치가 원칙이에요. 요거는 예외고요. 주로 여기서 보면 돼요. 시장가치. 되나요? 그 평가사는 우리 재산세 매길 때는 무조건 시장가치로 해야 돼요. 재산세 매길 때가 무조건 원칙이에요. 재산세 매길 때가 원칙이에요. 세법 공부할 때 재산세 공부하죠. 재산세가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는 사고 판 게 없잖아요. 그럼 내한테 제도 내라고 거기서 날라와요. 지금 막 붙여놨죠. 그죠? 뭐  왜요? 개별 공시지가
또는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적 가격이 나왔다고 이신자로 써붙이 놨잖아요. 요거. 이게 팽거사가 해놓은 거예요. 되나요? 거기다가 세금 뗀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아시겠죠? 그거 관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구해준 요 시장 가치에다가 뭐요? 계산세를 때려가지고, 세를 해가지고 나한테 거기서 발부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써놨어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현재 이게 서물번이 지금 현재 매매가 된다 해봐요. 매매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값이요. 제일 쌀 때가요.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요? 95만 원이에요. 얼마요? 5만 원이에요. 좀 비쌀 때가 뭐요? 98만 원. 갈 때가 100만 원. 그 다음에요? 102만 원. 그 다음에 105만 원이에요. 제일 비쌀 때가. 되나요? 요게 뭐요? 요게 최저 가격이잖아요. 요게 최고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자,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요. 이게 두 번 매매돼요. 두 번. 몇 번? 두 번. 요게요. 네 번 매매돼요. 요게 네 번 매매돼요. 요게 두 번 매매돼요. 되나요? 여기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서부 중 6번이에요? 8번이잖아요, 8번. 몇 번? 30번 매매 되는 거니까. 8번이죠? 그럼 여기에 성립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봐서 빈도. 요걸 뭡니까? 시작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성질이에요. 재고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격이라고요? 최빈 가격의 성질이에요. 무슨 가격? 봐서 빈도가 제일 높은 거, 빈도. 여기 보통이요. 주로 평균 가격의 성질이에요. 뭐요? 평균. 되나요? 왜 이놈이 항상 정규표를 가정하고 평가사가 구하거든요. 제가 평가서 말해요. 그래서 이때 생각하시는 평균 가격 내지 최빈 가격 성질이지,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는 최고 가격 내가지고 틀리게 만들었어요. 뭐요? 오기지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또 가장 높은 가격에 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요거 아닙니다, 이거.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쪽이 있잖아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놓으니까 자꾸 재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고 아니고 성립될 확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100만 요거 말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 밑에 뭐요?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의 가장 높은 저가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 높은도 써놔봐요. 가장 높은 가격 저가 아닙니다. 최빈 내지 빈 가격입니다. 그 별표. 됐나요? 별표. 근데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어요. 뭐요? 있죠. 요거는 예외. 요거는 계산서에 외배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되려면은 항상 뭐요? 여기 있는 몇 가지 세 개 중에 한 개가 포함되어야 돼요. 뭐요? 외외는 세 개 중에 한 개 포함되어야 돼요. 예배는 항상 뭐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법령에 뭐다고요? 다른 규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 어린애 요청이 있거나 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요. 이는 항상 예외 공통이에요. 어디서나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되어야 시장 가치 외에든 간편가 조건이든 항상 예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이에요. 예외 공통이에요. 예외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나중에 이제 예외 공통은요, 딱 이걸 할 때는 또 뭡니까? 이 세 개 중에 해당되는 걸 해놓고 또 다시요,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봐야 돼요. 뭐요? 이해갑니까? 근데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결여됐을 때는 뭡니까? 어리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맞나요? 요거요. 기억나죠? 항상 모든 내부의 공통이 뭐다? 공통은 항상 뭘 한다고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어린애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가 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세제 한 개 만족해야 돼요. 또 그걸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과 적법성 검토해야 돼요. 하야 한답니다.
하고 그게 합리성이나 접수 결리되면은 내가 수임 받을 때는 수임을 거절하거나 이미 수임 받았다면 뭔다고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 그 예배에 공통 많아요. 공통. 그 다음에 현황 기준의 원칙이 있어요. 뭐요? 이제 감칙 6조. 몇 조? 그러니까 6조 있는 거예요. 6조. 그러면 시장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감칙 뭐요? 5조. 몇 조? 5조. 6조 있는 거예요. 현황 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뭐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법상이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잖아요. 공법상 토지 이용 규제가 공법이에요. 그런데 제외해야 될 게 3개 있어요. 뭐요? 불법적 이용, 뭐요? 일시적 이용.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은 상태 제외예요. 그거 특히 사법상 제한에다가 별 붙여놔요. 뭐? 사법상 제한은요, 이 공법상 제한은 뭐요? 제한은 받는 상태입니다.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은 있는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되나요? 그럼 사법상 제한은 뭐겠어요? 제한은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별 붙여놔야 됩니다. 우리 세계는 지금 이제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은 상태는 말은 없잖아요. 요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법상 제한이 뭐다? 민법상 제한 문건이겠지. 뭐요? 문건. 지금 제일 많이 놓으면 뭐요? 토지 놓으면 아마요. 지상권 놓을 거예요. 뭐요? 건물 놓으면 뭐 놓는다고요? 전세권 놓을 거예요. 요거는 있더라도 뭡니까? 없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사법상 제한 물건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지 정부의 규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있다 해도 토지 가격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맞나요? 공법상 제한 물건은 영향 받지만 뭐요? 규제 강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규제 완화가 올라가잖아요. 사법 제한은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 별 붙여놔야 돼요. 그 속시험 칠 때 뭐 써놨어요? 전세권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놓으면 이거는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 별표.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났는데 감정평가에서 시험 이게 2번 나왔어요. 작년과 올해 2번 다. 한 번은 건물의 뭐요? 전세권. 한 번 토지의 지상권은 있는 그대로 아닙니다. 없다 봅니다. 요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평까지 공통이 공통. 전체 공통이에요. 공시가도 다 공통이에요. 여기다 보세요. 편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게 만약 주택이라면 전세권이겠죠. 토지는 지상권이겠죠. 근데 있는 경우 전세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아닙니다. 전세권이 없다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 전세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해야 됩니다. 전세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 전세권이 뭡니까?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틀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되나요?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작년에 감정평가에 놓은 내용 그때 옮겨놓은 거예요. 되나요? 공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지상권 틀립니다. 별표. 별표. 쳤습니까? 요 문구. 근데 이것도 뭡니까? 예배가, 현황기준 원칙의 예배가 감정평가 조건입니다. 뭐? 그러면 앞에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 예배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고, 현황기준 원칙의 예배가 감정평가 조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의 공통. 3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어련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되는 경우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이 경우도 뭡니까? 합리성, 적법성 검토해야 됩니다. 결례됐을 때는 뭡니까?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다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물건의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7조. 몇 조? 이거는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놓으면요, 이를 구분하여 나와야 돼. 이게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뭐?
가치 구분, 뭐? 가치 뭐? 구분. 구분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치를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따로따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구분해 평가한다. 큰 한 필지인데 앞쪽은 대로변은 상업지인데 뒤쪽은 주거지에 앉아 있어요. 되나요? 이때는 뭐요? 상업지 따로 주거 따로 해야 됩니다. 왜? 계산서 산 자체가 주거지와 상업지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를 구분하여. 되나요? 그 가치를 달리하는 거는 이를 구분하여. 그게 구분평가입니다. 구분평가. 근데요, 한 필지인데 일부분만 평가해야 돼요. 뭐요? 일부분만. 이게 지금 내가 토지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지금 현재요 500평이 한 필지인데 몇 평? 500 한 필지인데요. 그 중에 50평이 도로에 편입돼가지고 50평만 뭡니까? 수용되는 거예요. 뭐요? 50평만 뭡니까?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50평만 하는 그게 부분평가라는 거예요. 뭐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 중에서 일부분만 뭡니까? 수용되는 거지. 일부분. 되나요? 이때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그게 말다 바로요. 그게 부분평가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일부분 나야 돼. 일부분. 뭐요? 일부 나야 이게 뭡니까? 부분평가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험 칠 때 가치를 달리한다 하면요. 앞쪽과 뒤쪽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준다 이 말이고 이를 구분하여. 되나요? 그런데 진짜 말 때 일부분자 놓죠. 그러면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되나요? 부분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 중에 앞쪽은 상업지, 뒤쪽은 주거지 이럴 때는 따로따로 해준다 이 말이고 이게 구분하여. 그런데 500평 중에서 50평만 딱 수용되는 거니까 50평만 평가하는 거는요. 그 부분. 맞나요? 일부분입니다. 부분평가. 이제 한 개 더 오는 게 뭔가 하면요. 한 개마다 하는 게 뭐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 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는 합치하는 게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나요? 근데 그건 다 나와도 답 안 걸려요. 되나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하면 그는 일괄이잖아요. 일괄, 함께. 일괄. 그 답 안 걸려요? 되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요것만 좀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럼 결국 몇 개 나왔어요? 하나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월날짜로 한다. 그거 해놓고 되나요? 됐죠? 두 번째, 시장 가치는 뭐다? 최고 가격.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거 맞나요? 또 한 개 더. 뭐요? 그렇죠. 현황기준 원칙에서 일단 잘 먼저 봐야 되겠어. 일단은 토지에 지상권 오거나 건물에 전세권 오면은 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한다는 거 맞나요? 그거 봐놓고 한 개 더 본다면 예를 나놓고 한 개 더 본다면 뭐였습니까? 한 개 더 본다면은 뭐요? 가치를 달리하는 놈에는 구분하여 일부분자가 나올 때만 그 부분 일부분 되나요? 그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이건 이제 풀어봐야지. 어떻게 나오는가 맞나요? 그 자꾸 얘기하지만요. 문제 푼다는 게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들은요 10월 29일 문제 풀어야 돼요. 자꾸 문제 풀면서 익혀야 돼요. 되나요? 그래야 기가 오래 가요. 자 269페이지. 자 감정평가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논다면 감정평가 규칙이 딱 해요. 26회 이후부터 평가사가 들어간 게 26회 이후거든요. 아니 규칙을 논다. 규칙 못 받아갔죠? 규칙 못 받아갔죠. 아닌가?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 어린이 요청하는 경우 하면 세 개 들어가네, 그죠?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어린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있는 경우에 들어가야 예배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 쪽을 붙일 수도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이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맞나요? 맞나요? 또 감정평가 조건 해도 되고 현황 기준 원칙 예배 감정평가 조건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자 없고. 하자 있어요, 없어요? 하자 없죠? 다음, 시장 가치란 뭐요? 한정된 시장도 틀렸죠. 통상적 시장이죠. 틀리지만 제일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 아니지. 그러니까 높은인데, 그죠? 최고가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데는 가액이지. 맞나요? 최빈가격 내지 평가격 성질이지. 그죠? 최고가격. 가장 높은 아닙니다. 틀렸다. 그 답은 2번.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이렇게 떴죠. 가장 높은 가격이 틀리 만들었어요. 최고가격이 높은 같은 말이잖아요. 틀렸다.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 기준. 맞나요? 그것도 뺏겨놨잖아요. 그것도 뺏겨놓은 거죠.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사부상 제한 안 나왔는데 사부상 제한이 있더라도 없다 봅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사부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나오면 이거는요, 일괄. 맞나요? 일괄. 하나의 대상 물건의 가치를 달리한다 나왔죠. 이를 구분하여. 맞나요? 가치를 구분하여. 이 구분평가. 일부분자가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부분. 자, 구분하여. 맞고. 답은 문제는 쉽죠? 그때 감시 뺏겨요, 지금. 또 한번 볼까요? 자, 270페이지. 몇 페이지요? 2번. 또 보세요. 감정평가의 규칙에 규정된 노잖아요. 무조건 감칙 위주로 나가시면 감칙 위주로. 무슨 위주로? 규정된 딱 달라잖아요. 틀린 것은.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에도 할 수 있고, 감평 조건도 할 수 있고, 그때 뺏겨놨죠. 그죠? 또 보세요. 근데 이거는요, 뭘 했습니까? 앞에는 어린이 요청이었는데, 살바꿔 이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었잖아. 그죠? 아니면 당연히 도는 다음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 시점의 시장가치 형성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조건, 가격 조건할 수 있다. 그죠? 가정하죠? 이게 또 뭐였습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도 예외 들어가잖아요. 예외 들어가죠?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놓으면 일괄하여 하면 되고, 하나의 대상 물건의 가치를 달리한다 하면 뭐입니까? 이를 구분하여. 맞나요? 일부분자가 나와야 부분이지. 맞나요? 맞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까? 개시한 날짜입니까? 완료한 날짜지. 개시는 시작하는 날. 가격조사를 3일간 한다면은 시작한 날짜가 개시한 날. 마무리한 날이 뭐예요? 완료한 날. 맞나요? 개시가 이거 완료한 날짜. 그냥 완료한 날짜만 외우세요. 뭐만? 우리 시험 치면 일막 나와요. 뭐 시험 시점 들어보면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 아니죠? 또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 아니죠? 가격서 개시한 날짜. 아니죠? 왜요? 현장 답사를 완료한 날짜. 아니죠?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만 외우세요. 뭐만? 얘는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공부 범위를 자꾸 넓혀요. 혼자서 막, 한 개도 못 오면서 뭐 5개만 보고 있어. 뭐? 특히 중개사법. 뭐? 중개사법. 그냥 법령만 공부하세요. 법령만. 그거 알면 틀린 거지. 뭐 알면 자꾸 외우고 있어. 안 그래요? 이거, 바꿉니다, 이거. 뭐 현장 좀 바꾸면, 이게 옆에 넣으면 되나요?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 개만 외우세요. 가격조사 올라갔자. 그럼 틀린다. 되나요? 그것만 하면 돼. 되나요? 틀리게 자꾸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예요. 법대로. 가격조사 올라갔자만 외워요. 되나요? 알면 틀린다. 이거 하면 돼요. 중개사도 마찬가지. 법대로 하면 돼요. 되나요? 아니, 외우지 마세요. 자꾸 아닌 거. 다음. 자, 답은 몇 번? 5번. 답 쉽죠? 원래 공부할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딱 앞에 4개는 딱 집어놓으세요. 4개만. 4개 집어줬죠, 내가? 올해 이것보다 올 시험은요, 토지의 지상권, 건물의 전세권, 요게 넣을 확률이 큽니다.
그건 받지 않은 상태에 없다고 봅니다. 체크했습니다. 다음 이 271페이지 보이잖아요. 있나 없나요? 보세요. 그 25회죠. 이론 문제 넘어갑니다. 자, 4번 19회죠. 5번 24회죠. 6번 22회죠. 끝. 26회 이후로 한 번도 없다. 뭐? 26회 이후로 한 번도 없다. 이 말할 때 이론이야, 이론. 뭐? 가격이 뭡니까? 가치가 뭡니까? 이게 간편하게 사서 뭐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이 옛날에 26회 전에 학자들이 심리 때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26회부터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면서 한번 놓은 적이 없어요. 했잖아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평가사고 안 그래요? 내 것도 많은데. 근데 한 개만 본다면은, 뭐요? 가치만 해, 가치만. 뭐만? 가치가 있어 매기는 거야. 이게 매기는 거야. 가치 매기는 사람이잖아요. 중개사는 보통 가격을 하는데, 평가사는 주로 가치라 불러요. 그러니까 가치만 해, 가치만. 뭐만? 그 밑에 프린트물에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죠? 가치는 주로 감정평가 쓰는 말이에요. 그 가치란 말을 학자들이 정의하기를 뭐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참 말은 멋있죠? 그냥 학술 용어예요. 이거는 평가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되나요? 그 밑에 뭐라 써놨습니까? 저 가치는 뭐다?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값이고, 가치는 평가사가 달라져도 평가 목적이 달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 놓을 수 있다. 경매를 위한 평가냐, 앞에 제사세를 위한 평가냐, 보상을 위한 평가냐, 우리 담보를 위한 평가냐,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가치는요, 평가사가 달라져도 평가 목적이 달라도 동일 시점에 한 개 물건도 여러 개가 놓을 수 있다. 맞나요? 그래서 가치는 뭐다? 그냥 현재 값이고 여러 개 놓을 수 있다만 다 놓으세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거 보고 말아버리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 이번에 가치 형성 요인 있죠? 요거는 체크해놔요. 요 가치 형성 요인, 이거는 2조의 4에 있는 거예요. 2조의 4. 뭐요? 4. 2조의 4. 가치 형성 요인, 이거는 봐두셔야 돼요. 뭐라 써놨습니까? 이번에, 니은 있잖아, 니은. 뭐요? 이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합니다. 체크해 두었습니까? 그건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대상 물건의 경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합니다. 이걸 가치 형성 요인을 합니다. 그죠? 프린트 이번에 니은 있잖아요. 또 왜 니가 뺏기고 있어? 그것도 큰 얘기 하나. 근데 우리 시험에요. 이거 가지고요. 이때 지역요인 이걸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 불러요. 뭐요? 개별요인 분석이 개별 분석이에요. 이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둬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 또 뒤에 가면요.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에서는 그냥 뭡니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묶어서 그냥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쓰는 거 했잖아요? 이해갑니까?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논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귀찮게 장도 시험에, 앞에 시험에 이걸 경제적 가치라 해야 되는데 이걸 시장 가치로 써가 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경제 가치에 미친다 했죠? 이걸 시장 가치에 해가 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되나요? 경제 가치 속에는 시장 가치뿐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 가치 포괄적인 거예요. 평가사가 재산세 매기 위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나요? 부수입 목적으로 시장 가치 외도 하거든요. 되나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가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 가치입니다. 법도 알았어요. 경제적 가치.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시장 가치를 해가 틀린 게 놓은 게 볼 거예요. 경제적 가치. 다음.